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를까? 심리학이 말하는 당신 마음의 신호. 그 사람은 당신 무의식의 메신저일지도 모릅니다. 집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융심리학으로 본 생각나는 사람의 정체. 자꾸 떠오르는 사람. 그건 당신 자신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 칼 융 심리학으로 풀다.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를까? 그건 당신 마음 깊은 곳의 신호예요.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일지도.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는 이유.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이 보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를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이미 지나간 사람인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커피를 마시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르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고 심지어 꿈에까지 나타나기도 하죠. 왜 이러지? 내가 아직 못 잊은 걸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혹은 그냥 내가 장난치는 건가? 그 사람이 꼭 옛 연인이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짝사랑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간 친구, 회사 동료, 혹은 단 한 번 짧게 만난 인연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자꾸만 당신 생각 속에 돌아옵니다. 마치 월세도 안 내고 머릿속에 눌러앉은 세입자처럼요. 원하지도 않았고 반가운 것도 아닌데 쫓아내려 해도 쉽지 않죠. 어쩌면 이건 단순한 집착이나 미련 그 이상의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 내면 깊숙한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이 당신 생각 속에 머무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깊은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왜 떠올리는 걸까? 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욕망 혹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걸까? 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융의 말처럼 밖을 바라보는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내 과학이나 연애 심리를 넘어 심리학의 가장 심오한 영역 중 하나인 융 심리학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이 당신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융의 강력한 개념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존재하는 내면의 성적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현실과 무의식을 잇는 신비한 연결고리, 동시성의 법칙, 이 개념들이 왜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지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때론 운명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당신은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언더우먼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심리, 관계, 자아 성장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이 여정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든 한 사람의 기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합니다. 그림자와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정신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세계를 살아가며 성공, 인정, 사랑 같은 목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어쩐지 마음은 늘 허전하고 특정한 사람이 머릿속을 맴돌며 자꾸만 내 안쪽을 톡톡 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했던 무언가가 그 사람이라는 상징을 통해 의식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의식과 무의식 마음의 빙산 이론. 당신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해 봅시다.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부분, 즉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생각, 판단은 의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부분은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입니다. 이곳에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감정 창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애써 무시한 상처,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갈등, 표현되지 못한 욕망과 열망, 그리고 아직 자신이 되지 못한 가능성.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은 이 무의식의 깊은 어딘가에서 어떤 감정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면 아래의 빙산이 움직이며 그 물결이 수면 위로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이제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어두운 면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고 억눌러온 내면의 진짜 나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다. 칼 융. 어릴 적부터 우리는 사회적 기준, 가족의 기대, 도덕적 판단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을 걸러내며 살아왔습니다. 화나지 말라고 배웠고, 질투하지 말라고 배웠고,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배웠고, 남들과 달라지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렇게 거절당한 감정들, 표현되지 못한 성향들, 그리고 스스로조차 몰랐던 또 다른 나는 무의식 아래에 갇혀 그림자가 되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자를 자극합니다.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 사실은 당신 그림자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신감에 끌린다면 당신 안에 억눌린 자신감, 표현되지 못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창의성이 부러웠다면 사실 당신도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당신 안에 억눌린 성향을 자극하는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싫다면 사실 당신 안에도 나도 내 감정 좀 챙기고 싶다는 억눌린 욕망이 있을지도 모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비판하는 특성은 종종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다. 결국 그 사람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봐줘. 나 아직 여기 있어. 이제 나 좀 알아줘.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그 사람을 통해 진짜 나를 본다. 지금부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지?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일깨우는 걸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나는 내 그림자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 융은 진정한 깨달음은 빛을 상상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다. 무의식은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놓쳐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무의식을 열 수 있는 열쇠 같은 존재로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때로 당신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이상하게 끌리게 만들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단서입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고 무의식보다 깊은 지점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안에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마 앤드 아니무스 내면의 연인을 만나다.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는 이성의 원형적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성 안에는 여성적인 내면, 즉 아니마가, 여성 안에는 남성적인 내면, 즉 아니무스가 자리하고 있죠. 이 개념은 단순히 성별이나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상징적, 심리적인 에너지입니다. 각자는 이 두 에너지를 모두 품고 있고 삶을 살아가며 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 갈등하며 성장합니다. 아니마 남성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감성, 직관, 수용성, 감정의 깊이 같은 특성을 대표합니다. 어릴 적 남성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처음으로 여성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성장하면서 다양한 여성과의 관계, 감정의 흔적,
억눌린 욕망들이 무의식 속 아니마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어떤 여성에게 강렬하게 끌린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무의식 속 이상화된 아니마 이미지와 공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신비로운 침묵이 당신을 사로잡는다면 당신 안에 있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깊이가 반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감수성, 섬세함 혹은 예술적 성향에 매료되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 자아에 닿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무스 여성 내면의 남성성, 반대로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성, 논리, 추진력, 단호함, 구조화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아니무스 역시 어린 시절의 아버지, 권위자, 이상적 남성상의 기반에 형성되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성의 판단과 감정,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남성이 자꾸 생각난다면 그는 당신 내면의 아니무스 이미지와 겹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강한 신념과 뚜렷한 철학에 끌렸다면 당신도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 표현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압도당했다면 당신 안에 비판적 아니무스가 반응하고 내면에서 논쟁 중일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이 만든 환상 진짜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아니마 아니무스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측면은 무의식이 외부 인물에게 이상형의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 삶, 고통, 혈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당신 내면의 이상형으로 입힌 후 마치 운명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에 이 사람은 내 운명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들 혹은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게 끌리는 감정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의 아니마 아니무스와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여준다. 왜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지?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상징을 자극했을까? 나는 지금 내 내면의 어떤 특성과 대면하려는 걸까? 그 사람은 내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처럼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인물은 실제로는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내면의 에너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결핍을 보여주기도 하고 당신이 억눌렀던 가능성을 자극하기도 하며 무의식의 깊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통합의 길 내 안의 이성과 감성, 빛과 그림자. 융은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 대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성만 있고 이성이 억눌리면 삶이 정체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성만 있고 감성이 부합되면 인간미를 잃고 내면이 메말라 갑니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날 때 당신은 더 입체적인 자, 더 깨어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떠오를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당신이 내면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 대면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잊혀졌던 어떤 에너지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사람이 당신 마음에 깊이 각인될수록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아플수록 그건 당신 자신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온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투사 마음의 영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비추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보고 강한 감정을 느낍니다. 호감, 사랑, 존경, 혹은 짜증, 미움, 거부감까지. 그 감정들은 너무 생생해서 분명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대부분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다.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만든 영화.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영화를 상영합니다. 배우, 각본, 배경, 대사, 심지어 장르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고 감동하거나 분노하는 그 순간, 사실은 당신 마음속 무의식이 그 사람을 스크린 삼아 자기 이야기를 상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야망, 당당함, 카리스마에 끌릴 때 당신 안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책임함, 이기심, 거친 말투에 유난히 예민할 때 당신이 억누르거나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비춰진 걸 수 있습니다. 투사는 감정의 거울. 저 사람은 너무 매력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뒤흔들려.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자유롭게 울고 웃는 모습을 보고 자꾸 마음이 쓰인다. 당신은 내면의 감정적 자아를 그에게 투사한 것입니다. 당신이 늘 성실하고 논리적인 척하며 살아왔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유난히 짜증이 난다. 사실 당신 안에도 자유롭고 충동적인 자아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융은 이런 투사의 순간을 가리켜내면이 나를 깨우려는 신호라고 봅니다. 투사의 위험성과 기회. 투사는 매우 정교하고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진짜로 반응하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이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인 관계에서 투사가 일어나면 상대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화된 환상이나 두려움의 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과거의 상처나 억눌린 욕망이 현재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융은 말합니다. 투사는 깨지기 전까지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투사를 인식하는 힘.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투사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반응한 걸까? 아니면 내 무의식이 반응한 걸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점이 나에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 이 감정은 나 자신의 어떤 면을 비추고 있나? 이 질문들을 반복하다 보면 마치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를 껐을 때처럼 상대방을 더 이상 왜곡 없이 진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자신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죠. 진짜 성장, 진짜 만남. 투사는 피해야 할 실수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혹은 이유 없이 싫어질 때, 그 사람을 탓하거나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내면의 풍경, 당신 그림자의 일부, 혹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대리로 연기해주는 배우가 되는 거죠. 당신이 자주 떠올리는 그 사람, 사실은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스크린을 끄고 조명을 켜보세요. 진짜 주인공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득 오래 잊고 지냈던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날 밤 우연히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든가 며칠째 마음속에서 맴돌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길거리에서 당신을 지나쳐 갔다든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듣던 음악이 마트 안 라디오에서 갑자기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순간들 이상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이건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마치 우주가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며 작은 신호 하나를 건넨 듯한 그 기묘한 일치.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착각도 미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 즉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동시성 원인 없이 일어난 인과. 동시성이란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깊은 의미의 연결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이나 이미지가 외부 현실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꿈에서 본 상징이 그 다음 날 뉴스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는 식의 패턴들. 융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착각이 아닌 무의식과 세계 사이의 교차점이라고 봤습니다. 즉, 마음과 우주의 리듬이 맞물릴 때 잠시 시간의 주름 같은 틈이 열리며 당신의 내면과 현실이 기묘하게 교차하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수신 중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서 한때 중요했던 인물이었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의 실타래가 무의식에 남아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은 당신이 잊은 어떤 모습, 순수함, 열정, 용기, 혹은 상처를 되살려주는 상징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우연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이건 무의식이 지금이 그걸 마주할 때야라고 말없이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무시하면 그것은 운명처럼 나타날 것이다. 우연이라는 이름의 편지, 동시성은 당신 삶의 우연한 조각 같지만 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반복되는 상징, 타이밍 좋게 찾아오는 연락이나 만남, 이 모든 것이 당신 내면의 의식, 그리고 삶의 흐름이 교차되는 접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자꾸 등장하는 건 나에게 어떤 상징일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라고 요구받고 있는 걸까? 이 우연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은 아닐까? 동시성은 때로 그 사람을 붙잡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동시성은 직감의 문을 연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쫓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그 중심을 찾기 위한 통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조차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인생에 틀어막기 시작하죠. 융에게 동시성은 과학적 원인을 뛰어넘는 개념이지만 삶을 더 풍부하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우연 속에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의미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며 우주는 말이 없다. 하지만 시그널은 있다.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고 그 이름이 자꾸 어디선가 들려오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연속으로 꾸게 될 때 이건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중요한 일이 진행 중이야라고 말없이 알려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알아채야 할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메시지인가? 거울인가? 아니면 문인가? 당신이 그 답을 찾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당신을 떠날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관계로 다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조용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내 감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정확히 해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 내면의 어떤 결핍, 욕망 혹은 상처를 비추는 심리적 거울일 수도 있으니까요. 1단계 되돌아보기 감정의 첫 실마리를 잡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쓸쓸해지는가? 아니면 괜히 불편한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좋고 나쁜 감정으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존경, 매력, 안도감이 든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 동경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 불편함, 분노가 든다면 그 감정은 억눌린 욕망이나 과거 상처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무력감, 애착, 의존이 강하다면 그 사람은 당신 내면의 공허함이나 보호받고 싶은 마음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끼는 그 감정이 당신 안에서 대화하려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분석하기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다.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의미하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건 일종의 감정 해석 훈련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성찰의 실험실이라 불렀죠. 예시, 당신이 그 사람의 자신감에 끌린다면 당신은 현재 삶에서 주체성을 잃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한 태도가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 그 무심함은 과거에 경험한 외면당한 기억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방치 경험이 재현된 것일 수도 있죠.
자유로움이나 창의성에 매혹되었다면 당신은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있으며 자신의 본성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무의식의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건드렸는가에 집중하세요. 감정은 나 자신에 대한 힌트를 감추고 있습니다. 3단계 행동으로 옮기기 감정이 아닌 의식이 삶을 움직이게 하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당신의 욕망, 상처, 그림자를 치유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보세요.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진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자신감에 대한 결핍을 느꼈다면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발표, 표현, 커절, 자기 주장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감정적 상처가 드러났다면 그 감정을 글로 쓰거나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 억눌린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은 해독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창의성의 갈망을 느꼈다면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삶의 창조적 요소를 되찾아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융의 말처럼 당신의 무의식이 삶을 조종하지 않게 하라.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즉, 무의식의 신호를 읽고 그 의미를 해독하고 그것을 삶의 성장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환영을 뛰어넘어 진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누군가를 향한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깊은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되돌아보고 분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3단계 여정은 결국 단 한 사람, 당신을 만나기 위한 길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여정에서 당신이 발견한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너머에서 드디어 당신 자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당신의 마음이 전하려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도 조용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는 것. 그건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 속 지도에 표시된 상징,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심리적 길잡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왜 자꾸 생각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하나의 보물지도를 품고 있다. 당신의 감정 하나하나, 떠오르는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보물지도의 작은 표시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의 조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나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을 은밀히 가리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문을 열어주는 열쇠에 불과하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때로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은 너무 복잡하고 어떤 감정은 너무 아파서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지금이야말로 들어달라고 속삭이는 것뿐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 안의 불편함, 흔들림,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성장으로 가는 길목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나 당신이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될 것은 누군가에 대한 미련의 해소도 아니고 누구를 잊기 위한 기술도 아닙니다. 진짜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여정의 가장 깊고도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 사람을 통해 나는 결국 나 자신을 만나러 가고 있었구나. 마지막 한마디, 이 영상, 이 글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켜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밤에도 그 등불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